이남희 기자, 현장 트리플 악셀. 네. 이게 무슨 뜻이에요, 이게? 제가 MTN의 아사다마오를 맡고 있습니다. 제가 아사다마오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요. 그래서? 네. 아. 또 굳이 의미 부여를 하자면 네. 현장과 기업과 소비자의 이야기 세 가지를 트리플로 전해드리겠다. 뭐 이렇게 의미 부여를 굳이 할 수도 있겠네요. 야, 이거 완전히 뭐 거의 저를 멘붕으로 만드는군요. 네. 현장과 기업과 소비자와 현장을 이야기. 와 버무려서 네. 알겠습니다. 뭔가 얘기는 될 것 같은데 네. 우리 이남희 기자의 내공도 생각보다 매우 센 것 같습니다. 자,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참 세 개 회사 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네. 이제 U+부터 해가지고 됐는데. 자, 이게 상당히 좀 이제 큰 일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뭐 영업정지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. 자, 일단 배경부터 한번 왜 영업정지까지 이렇게 두드러 맞게 됐는지 배경부터 한번 좀 전해주시죠. 네, 여러분들 휴대폰 구매하실 때 대부분 보조금이라는 거를 지급을 받고 단말기를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텐데요. 네. 이 보조금을 소비자마다 좀 다르게 줬다. 이게 방통위 규정상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이통 3사에게 영업 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. 영업 정지는 2002년과 2004년에도 한 번씩 있었는데요. 과징금 처분까지 함께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야, 참 대단하군요. 뭐 사실 저는 이제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줘야 된다.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것 같고, 네. 사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은행 이자도 뭐 소비자마다 그렇죠. 다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. 네.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. 네. 자, 7일 이후 이제 LG U+가 이제 사실 좀 영업 정지인데 대리점들 분위기가 어떤 점 가보셨다고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월요일이죠. 7일부터 LG U+를 시작으로 영업 정지에 돌입을 했습니다. 네. 제가 직접 대리점들을 한번 돌아봤는데요. 야. 이 소비자들 발걸음이 좀 뚝 끊겨서 대리점 분위기는 한산한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한산한 듯 보였지만 편법 영업을 했다. 네. 제가 들렀던 LG U+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법을 알려줄 테니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번호를 남기고 왔더니 10분 후에 전화로 여러 가지 편법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줬는데요. 네. 이 당시 현장을 취재한 내용의 리포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. LG U+를 시작으로 이통 3사의 영업이 정지됐습니다. LG U+는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신규 가입은 물론 번호 이동 업무도 할 수 없습니다. 영업정지 첫날인 오늘 대리점은 평소와 달리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. 아직까지 난리 아니었죠. 그래도 어제만 와가지고 한 15시. 하지만 일부 대리점에서는 여전히 편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서울 마포구의 한 직영 대리점에 들러 번호 이동으로 단말기를 바꾸고 싶다고 하자 넌지시 편법을 알려주며 가입을 권유합니다. 가입 자체가 안 들어가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 직원 명의를 해서 이번부터 말까지만 쓰시는 거예요. 편법인데 대리점 직원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한 달만 사용한 뒤 다시 명의를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. 게다가 최신 단말기에 20만 원의 보조금까지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LG U+ 측은 영업정지 기간에 대리점들이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취재가 시작되자 LG U+ 측은 본사 차원에서 파악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K텔레콤은 오는 31일부터, KT는 다음 달 22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런 편법 영업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한편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의 보조금 과다 지급 사례를 고발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는 폰파라치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남입니다. 네, 리포트 상당히 이제 좀 선수가 되신 것 같아요, 이제 이남희 기자가. 감사합니다. 저렇게 또 현장을 다녀와서 네. 꼼수로 무언가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어떤 현장을 우리 고발한 것 같습니다. U+ 측 반응은 좀 어떤가요, 좀 네, 보도가 나간 직후에 네. U+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요. 쫓아왔나요, 아니면 전화만 왔나요? 전화가 왔습니다. 이건 쫓아왔어야지 전화만 네. 하는구나. 안 되겠는데요. 네. 보도가 나간 직후에 U+는 이 전산상의 업무가 모두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규 개통이나 이런 것을 했다는 거는 뭐 어불성설이다라고 일축했지만
가계통 휴대폰의 명의를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거는 뭐 편법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. 네. 인정을 했다. 네. 아, 대단합니다. 자, 그러면 경쟁사들은 이게 뭐 가만히 보고 있을 회사들이 아닌데 어떤가요? 네. 그 보도가 나간 바로 다음 날 네. KT가 긴급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. 오. 이 LG U+를 고발하는 신고장을 방통위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또 실제로 제출을 했습니다. 야. 이 불법 영업을 행정처분 기간에 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. KT는 언론 보도와 제보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았고 LG U+에 직접 신규 가입을 시도했더니 실제로 가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. 이 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정지 기간이 아니라 평소에도 네. 영업 사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경쟁사의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쭉 하는데요. 야. 이 KT 직원의 레이더망에 LG U+의 불법 영업 행위가 딱 걸린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서 방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. 오. LG U+ 역시 뭐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. 네. 신고서 제출하자마자 보도 자료 내고 경쟁사의 흠집내기라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. 네. KT의 주장을 언론 플레이다라고 일축하면서 전산상의 명의 변경이 불가능해서 신규 가입이 이뤄질 수 없는데도 오호. KT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. 음. 그리고 일부 대리점의 편법 영업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본사 개입으로 몰고 가는 KT의 주장을 억측이라고 말했습니다. 야, 참 KT와 LG U+. 야, 서로 이게 네. 일종의 그 첩자를 띄워가지고. 네. 아, 진흙탕 싸움을 벌인 건데요. 그런 또 거죠. 어제는 SK텔레콤도 LG U+를 방통위에 신고를 해서 LG U+가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제 그 SKT나 KT도 이제 영업 정지가 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SK텔레콤은 이번 달 3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2일간, 또 KT는 다음 달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영업이 정지됩니다. 네. 이 나머지 업체들도 LG U+와 마찬가지로 신규 가입이나 이 번호 이동 업무가 모두 금지되는데요. 네. LG U+가 이렇게 편법 영업 행위를 했는데 나머지 두 업체들도 이렇게 꼼수 영업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 영업 정지 기간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졸업 시즌이 있는 그 SKT가 가장 좀 불리한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때 이제 졸업하면은 네, 저 다들 하나씩 이제 폰 하나씩 그렇죠. 이 고딩들 하나씩 이제 개통할 텐데 네, SKT가 딱 그때 걸렸네요. 그러게요. 이제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이제 1월, 2월, 3월 이때까지는 좀 그 신규 가입이 안 될 텐데 네. 가입을 하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때는 이제 아예 안 되는 건가요, 그러면? 네, 일단은 그 영업 정지 기간에는 해당 이통사를 통해서 신규 가입을 하는 거는 금지가 되기 때문에 영업 정지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 같고요. 네. 이 같은 통신사를 쭉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기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는 그 업무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. 네, 그렇죠. 아, 그렇습니다. 참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 정지가 불가피한데 이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. 한번 우리가 그 오랫동안 이 통신업종 이동통신사를 이제 분석 추적해오고 있는 이 애널리스트 한 분을 전화 연결해서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SK증권의 이동섭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그 단짝으로 있던 그 박모 애널리스트는 그 다른 증권사로 가셨던데. 아, 네. 자, 올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리포트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자, 아까 뭐 우리 이남희 기자가 이제 얘기했는데 7일부터 이제 LG U+ 이제 영업 정지인데 네. 주가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나요? 영업정지 초기에 다소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. 네. 하지만 영업정지로 인한 시장 안정화 기조는 전체적으로는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 2012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좀 많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영업정지가 오히려 주가에는 좀 나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그 업체별로 봤을 때 그 SK텔레콤은 약 1,000억 원 정도 넘게 비용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KT가 900억, LG도 한 800억 정도 비용을 줄여서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
뭐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증권가의 반응입니다. 네. 우리 이남희 기자도 궁금한 게 많을 텐데. 네. 그 새 정부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같은 몇 가지 방안들을 좀 내놓으면서 통신비 인하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통신업계가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실적에 통신주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?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. 그 박근혜 당선인께서 공약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시행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이제 이동통신 가입비 같은 경우에 그 매출 규모로 보면 전체 매출의 한 2%에서 한 3% 정도로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. 하지만 그 가입비라는 것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은 한 2% 정도밖에 2, 3%밖에 안 빠지겠지만 이게 다 영업이익에 해당이 돼서 영업이익 규모로 보면은 한 8에서 한 10% 정도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. 뭐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의 연간 영업이익을 약 한 2조 원 정도로 봤을 때 한 8에서 한 10% 정도라면 대략 한 2천억 원 정도까지 그 이익이 바로 줄어드는 그런 규모여서 그 통신업계에서는 이 가입비 폐지는 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올해 이 통신업종 전반에 대한 전망, 투자 의견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지금 그 시장 상황도 약간 좀 불안해서 통신주 같은 그 방어적인 주식들의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그런데다가 그 영업정지로 인해서 올해 작년 4분기하고 2013년 1분기도 실적이 양호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통신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입비 폐지라든지 뭐 설비 투자라든지 MVNO 그러니까 알뜰폰의 확산이라든지 각종 규제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그 정권 초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. 그렇다면은 지금 주가가 좋고 여러 가지로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그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조금 매수 관점이 가능하겠지만 뭐 1분기 지날수록 2분기 지날수록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그 상대적으로 좀 사이즈가 있는 SK텔레콤이 그나마 좀 양호해 보이고요. 좀 역발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때 그 후발 사업자들이 항상 좀 실적을 가입자를 좀 잘 모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LG U+까지도 좀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자,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저 이동섭 팀장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잖아요. 네. 지금 조금 오르질 것 같지만 요때 비중을 줄여라. 정말 저런 그 어떤 그 솔직 담백한 얘기들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정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남희 기자. 네. 우리 저 이동섭 센터장, 옛날 센터장이죠. 네, 팀장 얘기 들어봤는데 그 외에 좀 다른 증권사들 의견은 좀 어떤가요? 네, 제가 몇몇 애널리스트 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요. 네. 대신증권의 김회재 연구위원님께서는 이통사 영업정지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에 가까울 거다.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데 가입자 모집이 줄면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LTE 가입자가 한참 증가하는 이 시기에 모집이 금지되는 것은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. 네.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조금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자 모집 금지 여파가 2, 3분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이 통사가 2분기에 영업 규모를 대폭 늘릴 수도 있다고 보셨습니다. 네. 또 한국투자증권의 양종인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요. 영업 정지를 하면 마케팅비 지출이 대폭 줄기 때문에 수익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역시 보셨습니다. 네. 그리고 전반적으로 2013년에는 약정위약금 제도 도입으로 해지율이 줄기 때문에 이 통사의 수익성에는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셨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참 이 영업 정지를 하니까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지는 네. 이런 또 측면도 있군요. 이 통사 영업 정지가 참 여러 면에서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꼼수입 편법 영업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. 예.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. 네. 이게 보조금 규제 자체가 휴대폰을 싸게 팔면 불법이라는 모순된 그러니까요. 그런 규정 구조에
근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맞아요. 이 근본적인 보조금 구조 개선과 스마트폰 가격 현실화가 없이는 이 납득할 만한 통신요금 체계 만드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아, 우리 이남희 기자가 진짜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게요. 네. 경쟁에서 싸게 팔면 와장창 이렇게 영업정지 네. 당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, 방통위 중심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 덕에 핸드폰 제조사들만 노다지가 났다. 네, 그렇죠.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느냐. 방통위의 역할이 가장 크다.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소비자들은 분통이 터진다. 그렇죠. 트리플 악셀. 네. 소비자 얘기까지 또 이렇게 이남희 네. 기자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남희 기자와 함께 종목 대탐험인데 금요일이니까 좀 천천히 표를 보면서 하루 좀 쉬어가는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